모터로 놓고 온도는 20도, 송풍 단계는 한 2단계 요 정도로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이 가솔린 모델인데 이제는 좀 익숙한 4기통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브랜드와 경쟁하는 거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이제 4기통 가솔린 모델을 비교할 수 있는 수입 차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요새는 뭐 BMW의 520i, 530i, 벤츠 E250, E300, E350 모든 모델이 다 4기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E250 어떤 느낌인가를 보는데요. 자, 이 차량이 기존 E300을 제가 좀 꽤 오래 탔죠. 오래 탔는데 출발 느낌부터 상당히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고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된 후에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이 250에는 아방가르드 모델과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리뷰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250의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하면 한 4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인기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입니다. 인기 컬러라고 하는 거는 뭐 검정의 브라운 시트라던가 아니면 흰색의 브라운 시트, 아무래도 흰색의 브라운 시트가 인기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흰색의 블랙 시트이고요. 자, 운전석에서 통풍 시트를 켤 수도 있고 열선 시트를 켤 수도 있고 이 스티어링 휠이 신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신형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처음 벤츠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주 만족스러운 그 느낌 플러스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주행 중에는 엔진 사운드가 정말 좀 정숙한 편에 속하는 가솔린 엔진인데 이렇게 딱 정차를 하면 지금은 좀 괜찮은데 이게 간헐적으로 약간 탈탈탈탈탈탈 거리면서 떠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비단 4기통 가솔린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요. 6기통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진짜 진동 소음이 아예 없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 막 우 하고 디젤차의 그 공명음처럼 그런 게 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 차량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고 하면 뭔가 전시장 같은 데서 이제 시승을 하시게 되잖아요. 시승을 하실 때 탈탈탈탈탈탈 하면서 굉장히 막 디젤차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하면 그게 10번 중에 한 6번은 그런 식으로 되고 한 4번은 굉장히 정숙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은 연료를 이제 일반유를 넣을 수도 있고 고급유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350은 무조건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 차량이고 이 차량 이 250 같은 경우에는 론 95 그래서 일반유를 넣으셔도 되고 고급유를 넣으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고급유를 넣어라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클래스의 요 모델 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인 W213 이 차량을 처음 접했을 때 승차감에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모델이 아무래도 이제 수입차 1, 2, 3위인 아우디 A6, BMW 5 시리즈인데 그 차량들과 비교를 할 때 승차감이 가장 좋습니다. 좋다라고 기준하는 거는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할 때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도로가 패여 있어 갖고 쿵 하고 찍는다든지 이런 식의 주행을 할 때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방지턱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너끈하게 넘고 속도를 굳이 안 줄여도 될 만큼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메리트고, 그럼 고속주행이 좀 처지진 않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할 때 약간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첩성이 빠른 차처럼 이렇게 제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승차감을 갖고 있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수입차의 프리미엄카의 세단을 살 거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차종이 이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인 부분이 이 똑같은 차체에 초고성능 엔진이 장착된 차량까지 판매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AMG E63 같은 괴물 같은 세단까지 이 차체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장점은 그런 엔진을 탑재해서 정말 과격하게 주행을 해도 차체가 밸런스가 살아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50을 타고 뭔가 이렇게 장애물 같은 걸 만나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도 운전자가 제어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내가 뭔가 운전을 훨씬 잘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실 거고요.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차량의 밸런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넷을 열고 보면 엔진이 실내 쪽으로 굉장히 들어와 있어요. 그럼 차체는 중형 세단인데 실내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리고 엔진이 뭔가 좀 이렇게 멀리 있다 그러면 엔진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리얼하게 들어오진 않을 건데, 이게 엔진이 밸런스를 위해서 좀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까 이 차를 이제 엔진룸 열어보면 알아요. 굉장히 휑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의 공간적인 손실, 그리고 후륜 기반의 자동차로 포매틱, 후륜구동 이렇게 판매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서 현대차나 기아자동차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탔을 때는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좁다,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벤츠 S클래스에 이제 숏바디 모델이 있고 롱바디 모델이 있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 세단의 롱바디 모델이 있어요.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국내에 만약에 판매를 시작한다 그러면 볼보가 지금 엄청 잘 나가는 것처럼 지금보다도 판매 대수가 더 많이 판매가 되겠지만, 이미 지금 요 모델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가 한국 시장에서는 1위를 거의 한 5번 빼고는 매달 1위를 했다는 거,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를 타다가 벤츠 E클래스로 넘어왔을 때 보시면 E클래스가 상대적으로 좀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주행 밸런스를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커브길이 나와도 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차체 밸런스가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속 느낌, 네, 이게 굉장히 경쾌합니다. 제가 이 차량에는 지금 일반유가 넣어져 있고 벤츠 E클래스에 250, 350, 450, AMG 53, AMG 63을 다 탔던 사람이지만 E클래스의 기본적인 엔진 사운드가 정숙한 부분, 정차 중에 아무 소리도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행을 하고 났을 때 스탑앤고를 꺼도 지금은 진짜 굉장히 정숙해요. 처음 시동 걸 때랑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차 중 소음을 처음 시동 걸었을 때 느낌 그대로를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주행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조용했다가 어떤 때는 시끄러웠다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바뀐다, 이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일반유를 넣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고급유를 넣어주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이 경쾌한 엔진 사운드가, 자, 제가 이렇게 그냥 달리고 있다가 좀 세게 들려지는 게 이 클래스의 가장 낮은 등급의 가솔린 모델이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더 성능이 좋은 차량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조금 과격하게 한번 주행을 해볼까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차가. 개인적으로도 이 클래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제가 2300 익스클루시브와 2300 AMG 라인을 탔었고 220D의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탔었는데 셋 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재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가 나가는 느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이 차에서 들려지는 사운드가 굉장히 경쾌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타는 차가 아닌데도 이렇게 타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도 있네요. 인디비주얼 스포츠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게 한번 밟아볼게요. 오, 확실히 커브길도 굉장히 부드럽게 돌고, 야, 괜찮네. 확실히 이 차량이 우왕하다가 끝부분에서 약간 좀 손실이 큽니다. 속도가 좀 손실이 크다 보니까 엄청 재밌고 빠르다라는 느낌은 있기가 어렵죠. 있기가 어려운데, 한국 자동차의 그냥 2.0 이하의 가솔린 모델을 타시던 분이 탔을 때는 굉장히 재밌고 빠르게 느껴지실 거고요. 수입차의 어느 정도 고성능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하는데, 이런 느낌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일단 사운드가 굉장히 경쾌하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데도 재밌게 탈 수가 있고, 이게
이게 제동 성능을 봤을 때도 지금 그냥 시내 주행 표준 속도에서 조금만 이렇게 세게 밟아도 제동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 RPM이 왕 하고 올라간 거는 이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RPM을 같이 올려줘서 엔진 브레이크까지 잡아주는 그런 안전에 있어서는 최첨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이 제가 볼 때는 GLC의 풀체인지 SUV인데 사이즈급으로 따지면 요급이고 차량의 등급으로 보면은 C클래스가 되는 거거든요. SUV는 이제 C클래스와 세단의 E클래스가 이제 동급으로 보는 거니까 이 차량이 경쟁 모델이라고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의 매력 포인트를 봤을 때는 뭔가 E클래스가 1등을 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글로벌로 봤을 때도 벤츠 E클래스가 BMW 5시리즈보다 많이 팔립니다. 많이 팔리고 이 차량의 투어링 모델이나 외건 타입이 아니라 세단만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최근 한 3년간의 SUV의 인기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 차량을 고려하시는 분께서 메르세데스 벤츠만의 럭셔리한 이 인테리어와 이 감성을 주면서 나를 좀 결정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차가 될 경우에는 현재 나오고 있는 GLC는 안 되고요. 풀체인지로 변경될 내년에 나올 GLC 모델 정도? 그거를 따지면 E클래스 모델이 이제 1년 남았을 때, E클래스 풀체인지가 1년 남은 상황이 됐을 때나 이 차량의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뭔가 뭐 할인을 받을 수도 없는 조건이고 신차를 내가 지금 당장 사고 싶다고 해도 당장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좀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스탑앤고를 사용하고 주행을 한다 치면 딱히 불만 들어올 부분이 없고요. 통풍 시트까지 이 엔트리 모델에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수납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쁜 부분이 전혀 없고요. 뒷좌석도 시트 방석이 꽤 큰 편이라 가지고 주행을 하면서 일반적인 가족 형태에서는 그렇게 딱히 불편함이 없어 보이고,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고 하면 일단 스티어링 휠이 최신형으로 변경됐다는 점하고, 예전에는 E클래스와 S클래스의 스티어링 휠이 완전 달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요 모델에 들어간 스티어링 휠이 이제 S클래스 풀체인지 그 모델과 똑같이 들어간다는 부분, 디테일은 다르지만 그런 점이 또 메리트가 있고요. 저는 이 차를 지금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를 비교할 때 가장 만족하는 부분을 찝으라고 하면 HUD가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옛날에는 속도 표시만 대충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 살짝 나왔다고 치면 지금은 아주 많은 정보를 앞유리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250 모델 정도 등급에서는 예전 같아서는 이 와이드 콕핏 디스플레이라던가 HUD라던가 디지털 계기판이 없었던 옵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250 익스클루시브 이 모델에서는 좀 나파 가죽 시트는 빠졌지만 와이드 콕핏이라든지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옵션에서 개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상품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BMW 5 시리즈하고 메르세데스 E클래스랑 비교를 했을 때는 옵션 부분에 있어서 BMW 5 시리즈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5 시리즈는 옵션이 이렇게 좋은데 E클래스는 왜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BMW 5 시리즈가 굉장히 한국에서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좋은 거지, 이 차량이 나머지 뭐 아우디 A6라든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 렉서스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처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차할 때 이 스탑앤고를 껐을 때 이렇게 보면 차체의 진동이 전혀 없고요. 엔진 사운드도 처음에 냉간시에 시동을 걸었을 때는 탈탈탈탈하고 내가 이걸 디젤을 산 건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트벨트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시트벨트가 이 정도 사이즈까지 나오기 때문에 덩치가 아주 크신 분들도 주행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클래스를 보실 때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를 제가 찝어드리면, 이 차를 사서 얼마 동안 탈 것이냐를 생각을 한 후에 이 차의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250이냐
이 350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 디자인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익스클루시브냐 아방가르드냐 요 디자인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 취향인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봐야 될 부분은 시트 컬러를 보셔야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좀 밝은 시트를 선호를 하는데 시트 컬러를 선택할 때는 이런 색상 조합을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 외에 중고차로 내가 판매를 할 때 그때 좀 먹히는 컬러냐 요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조합으로 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 250 모델에서는 익스클루시브의 화이트 외장의 브라운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풀 체인지가 되면 난 그 E클래스를 또 사고 이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된 E클래스는 좀 한 2-3년만 탈 거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2450이나 AMG 53 같은 차량 말고 이 250이나 이 350까지만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감가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요 250 리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차가 확실히 페이스리프트에서 좀 더 안정된 느낌이고, 리뷰용 연비, 리뷰를 하고 나서 연비가 지금 8km 정도 나온 걸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탔을 때는 10km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양한 리뷰 올라갈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